우리 강연과 관련해서 네. 근데 학생 말은 까지 맙시다. 자, 제가 학생보다 나이 많잖아요. 질문 있어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자, 본인 이름만 잠깐 소개하고요. 김일옥입니다. 네. 일옥이요. 일옥.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돈과 풍요로움과 이런 거에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거기 가서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고, 주변의 분들이 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돈만 버시지 이런 여가 생활이라든가 풍요로움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여가 생활도 적당히 하고 돈도 적당히 벌고 싶은데 본 것도 없고 이렇게 겪은 것도 없으니까 저도 이 다음에 크면 돈만 벌 거잖아요. 근데 돈 못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봤는데도 돈도 못 벌고 여가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여가도 없고. 좋아요. 그럼 돈 번다는 가정하에 돈을 열심히 벌고 야근도 하고 막 이렇게 엄청 깨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생활에 이제 생활하는데 너무 촉박하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실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실험도 하지 않고 그냥 지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돈을 얼마나 벌어야 적당히 버는 거고 여가 생활을 얼마나 해야 이게 적당히 조절이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죠. 제가 학생한테 뭐 잘못한 건 아니죠. 지금 뭐 얘기는 너무 맞는데 제가 약간 혼나는 느낌이 들고 제가 뭘 잘못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학생은 웃을 때가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 앉아. 그래, 우리 학생은 웃을 때가, 모든 사람이 웃을 때가 예쁘지만 우리 학생은 웃을 때가 예뻐요. 저를 조질 땐 예쁘지 않았어요. 웃을 때가 예쁘고. 자, 이게 여유예요. 우리 학생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만의 리액션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여유야. 똑같은 돈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지금보다 내가 생각하는 소유와 포지션에 더 많이 갈 때 난 여유로워질 거야. 지금 여기서는 아니야. 지금 난 학생이고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난 학생이고 돈이 없고 살만 있어. 그럼 난 언제 행복해지냐? 살도 없어지고 돈은 생기고 그때 난 여유가 있어질 거야. 지금은? 아니야. 근데 나중에 살 빠지고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또 찾아와요. 그때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이 삶다워지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친구는 지금 사회와 그 가정에 대한 통찰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처음엔 말 깠는데 지금은 계속 감사합니다라고 하네요. 벌써 자세가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말한 대로 근데 우리 학생의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경제적으로 약간 절대적 궁핍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 맞죠? 여러분이 못 먹었다면 진짜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못 먹은 거 아니거든요. 에? 지금 못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 여러분은 어떤 거냐면 좋은 걸 못 먹은 거지 먹어야 할 걸 못 먹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좋은 걸 못 먹은 게 아니라 먹어야 할 때 못 먹은 사람이 있어요. 배워야 할 때 못 배운 사람이 있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는 좀 절대적 궁핍을 경험한 세대였던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갈 수 없는
사회적 형편에 놓여본 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그때 아주 강한 충격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요. 왜 기억하냐면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자기를 보호하려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계속 그 기준으로 자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어른 세대도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겠죠. 왜냐? 지금 이 친구들의 세상은 그 세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은 옛날에 그 절대적 없었던 그 세대 세상을 기억하니까 자꾸 그 기억으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도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부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렇게 서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는 부모님은 좋은 걸 못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고 하면 좋을 걸 아예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이걸 얘기하시는 거다. 그걸 첫 번째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몸이 이완돼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긴장된지를 몰라요.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지 않으면 자기 컨디션이 지금 안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평가 기준이 없잖아요. 여자가 예쁘다. 누구를 기준으로 예쁘다고 할 거냐는 거예요. 김태희? 김태희가 예쁨의 기준이면 여러분은 어떤 인류 공동체인 거예요. 인류 공동체. 어떤 보편적 아가페 사랑. 그냥 어떤 휴먼.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을 안 해봤으니까 좋은 거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는 그 질문을 잘한 거예요. 왜냐? 저는 그렇게 일만 하면 좋아지지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걸 소개할게요. 좋은 거를 먹는 거에서 사람이 그 경제적 그 기준이 어디냐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돈을 얼마나 받으면 사람들이 행복해하나 봤더니 연봉이 9,500만 원, 700만 원 정도까지는 돈으로 계속 행복이 올라가더래요. 이제 4천만 원 벌다 5천만 원 받잖아요. 그럼 돈 받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7천만 원에서 9천. 근데 9천이 딱 넘는 순간 인간은 돈이 더 와도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해하지는 않는데요. 예쁜 여자가 자기 얼굴을 보고 맨날 놀랄 것 같아요? 막 아침에 일어나다가 샤워하다가 어머! 감사해라. 막 샤워하다가 자기 몸 보고 깜짝이야. 놀랬어. 진짜. 나 진짜 너무 깜짝이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일상이야.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 기준이 이제 뭐 사람들의 그걸로 따지면 뭐 9천 얼마라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요 9천만 원까지 연봉 안 받아도 지금 내가 받는 것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관계로 행복한 것 같아요. 관계.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는 행복의 기준으로 소유하고 포지션을 생각한대요. 너 얼마 벌어? 그리고 너 위치가 뭐야? 너 유명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행복 지수가 실제로 높은 제3세계는 행복의 기준을 뭐로 정의 내렸냐면요. 제가 영어 하나 써버릴게요. Relationship. Relationship. 관계.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친구하고 어떤 관계냐. 그리고 나하고 내가 어떤 관계냐. 그리고 나하고 내 과거의 열등감하고 어떤 관계냐. 이런 안팎으로의 관계가 좋으면 자기가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가 뭘로 우리를 정의 내리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소유냐, 포지션이냐. 내 아들이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에? 그건 안 유명하면 난 안 행복해. 그걸 우리는 내 아들이 안 유명해. 이걸 전문 용어로 텄다라고 해요. 텄다. 얘는 텄다. 딱 지혜비 같은 게 아주 텄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안 행복하기로 작심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삶에 새로운 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희한하게 자석처럼 좋은 게 그 사람한테 안 붙어요. 약간 일종의
에너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우리 친구에게 관계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 돈이 대부분 붙어요. 삶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삶하고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좋은 기운이 생겨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캐스팅해요. 이렇게. 우리 친구 뭐 한번 해볼래요? 네. 어때요? 연구소 들어와가지고 운전 좀 해볼래요? 네? 지금 웃으면서 장난하냐? 야, 장난하냐? 나 지금 웃으니까 웃는 걸로 보이냐? 죽는다. 너무 인상이 좋은 이 친구. 네. 우리 친구 좀 인상 좋죠? 친구들 사이에서 어때요? 안 좋네. 본인만 좋네. 관계는 안 좋아. 이런 친구가 있어. 본인만 좋고 관계는 안 좋고. 네. 자, 근데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친구 세대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상당히 괜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야 18이에요. 10. 안 좋은 해네요. 안 좋은 해네요. 딱 걸렸네요. 그 해에. 그냥 18해라고 합시다. 자, 18해를 살고 삶에 이 질문을 하는 걸 보세요. 대한민국이 가망이 없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제가 보기엔 조금 자녀에 대해서 놔주세요. 이제는 사회가 절대적 궁핍의 세상은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헝그리 정신으로 했다고 되지 않아요. 얘네들은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부모 세대들이 하신 것보다 더 정열적으로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기가 동기부여가 되면. 근데 이 친구들은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 세대들처럼 자기가 이해 안 됐는데도 하지 않아요. 아까 저한테 대드는 거 봤잖아요. 예? 아까 대드는 거 봤죠? 예?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바로 얘기해. 나 딱 지켜보겠어, 진짜. 말 한 번만 못 해봐, 진짜. 막 쳐버려, 진짜, 나는.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웃는 거 봐봐요.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 친구들은. 옛날 부모님 세대, 특별히 50대 이상, 4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동의 안 돼도 부모가 하라고 하면 보통 했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데도 부모가 하라면 했어.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게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하고 만나려면 이 친구들에게 동기부여의 기회를 자꾸 줘야죠. 그리고 아이의 의견을 자꾸 물어봐 줘야 돼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딸 어떻게 생각해? 아빠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그래. 우리 딸 저 벤츠가 좋아? BMW가 좋아? 아빠는 아반떼. 아빠는 아반떼가 좋아. 중고. 7만 탄 거. 아빠는 항상 아반떼야. 결국 아반떼 사겠죠. 그래도 항상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해 주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꼭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른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학생들 말고 우리 질문 있으신 분. 한두 분만 하고 마치시죠. 네, 우리 갑자기 여고생에서 수염 나신 분으로. 하여튼간 쇼 보게 해줘서 사장님 감사하고 또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단 하나입니다. 저희 직원들이랑 좀 같이 왔는데 지금도 새로운 실험을 하려고 지금 들여왔습니다. 근데 그 실험의 동력을 계속 어디에서 받아야 되나? 죽을 때까지 갈 수 있게 하려는 그 원동력을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강사님이나 우리 부피 사장님 보면 그런 실험 정신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런 원동력의 그 근원처가 어딘지. 그럼 선생님이 이때까지 살면서 실험을 막 하신 그 원동력은 어떤 거였습니까? 실험을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원동력은 어떤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독립하려고 또 실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는 사업에서 돈을 벌려고 실험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은 직원들한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줄까를 실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뵙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직원의 수가 몇 명인지 또 가장 중요한 재산이 얼마 되는지를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제가 이제 사장님을 뵙고
처음 뵙고 지금 딱 뵀는데 느낀 것은 매우 열심히 잘 살아오셨다는 이야기를 처음이지만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좀 이래저래 그 원동력이 된 에너지를 잃어버리셔서 좀 지치신 거는 같아요. 사장님이 저보다 3살 많으시거든요. 형님이세요. 포프리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올해 37이시고 이제 제가 34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제 1, 2년 전에 서울대 대학원 공부를 하신 거예요.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기업의 오너가 됐고. 근데 이제 사장님이 그런 도전 정신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되게 많이 배워요. 우주 가자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포프리 사장님을 보면서 사장님의 저 에너지, 뭐를 태워서 저 에너지를 쓰는 거지라고 옆에서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받죠. 선생님은 되게 열정적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의 열정의 에너지는 뭡니까? 원료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삶을 계속 실험해보고 뭘 해보고 이건 계속 뭐 성공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너의 삶을 당신의 정원을 가꿔라.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부자가 되라, 뭐 성공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은 매우 소중하니까 방치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그 에너지는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던 에너지는 전 크게 2-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버지하고의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겪은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좀 철저한 외로움, 철저한 결핍. 그리고는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니까 뭐 사회적인 관계가 전혀 안 되니까 보통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서양 영화에 보세요. 다 이거 아버지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되게 조크하면서 막 야, 뭐 삶은 이런 거란다.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런 얘기 아버지가 해주고 엄마가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삶에 대한 호기심은 있고 궁금하고 두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판단 기준이 뭐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그걸로 고를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었던 것에 수없이 많은 시간에 방치된 그게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받고 이런 것만 에너지가 아니라 사랑도 에너지인데 결핍도 방치도 에너지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되게 좋은 것들을 알게 된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좋아지니까 여전히 나처럼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그들이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게 내 되게 기쁨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때까지 에너지들은 철저하게 선생님을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필름 돌려서 다시 보면 어려서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시간이 좀 지나서는 집에서 부모님에서 독립되기 위해서, 지금은 직원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너무 선생님을 외롭게 방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돈이 있으신 것 같아서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거 확실합니다. 저 이런 거 확실합니다. 네, 저 확실한 사람입니다. 사장님께서 사장님을 너무 외롭게 방치하고 항상 내 외부에서 에너지를 찾는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게 아버지, 부모님, 직원, 때로는 사회, 국가, 그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선생님이 선생님을 위해서 하시면 어떨까? 갑자기 이렇게 돌리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돌려서 직원들 월급 삭감하고, 그러면 저 직원들 지금 표정 저 보세요. 저 이렇게 본다고요. 조심히 말해라. 조심히 말해라. 지금 간당간당하다 지금. 너 지금 간당간당해. 나 지금. 갑자기 돌리면 안 되죠.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거든요.
이기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이기주의자는 반드시 남에게 괜찮은 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이기주의자가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이기주의자를 많이 봤으면 우리는 이기주의에 대해서 딱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포프리 사장님이 이걸 해요.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제가 소개할게요. 포프리 사장님이 직원들 이렇게 폭죽 터뜨렸을 때 있잖아요. 전 솔직히 폭죽값이 아까웠어요. 근데 사장님이 폭죽을 터뜨리는데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어디죠? 거기 지방? 에? 변산까지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멀거든요, 솔직히. 근데 또 안 가면 또 삐져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변산에 딱 갔는데 사장님은 이제 직원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걸 어디서 봤냐면 폭죽이 막 터져요. 이 회사의 규모에서 폭죽 터뜨리긴 좀 어렵거든요. 저도 그건 알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것도 음악 타이밍에 맞춰서 막 저쪽에서 막 해안가 끝에서 터뜨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막 보고 막 너무 예쁘다 막 이러고 있는데 사장님이 직원들을 보고 이렇게 되게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되게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폭죽은 하나도 안 보고. 제가 보기에 사장님이 왜 폭죽을 터뜨렸을까요? 직원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건강한 이기주의라는 거죠. 본인의 기쁨을 위해서 했는데 남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20%는 사장님의 폭죽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장님이 터뜨린 폭죽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만의 폭죽이죠. 부모의 폭죽도 아니고 직원들의 폭죽도 아니고 사회의 폭죽도 아니에요. 사장님만의 폭죽. 그게 에너지의 근원이 되실 것 같아요. 전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사장님은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해야 할 일이고 하면 좋을 일이 생길 거라서 하지만 가장 밑에 중심은 좋아서 하는 거죠. 인간은 좋아하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만 더 하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31살 전혜리입니다. 저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좀 남한테 베푸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왜? 어머니가요? 예, 엄마가 이렇게 베푸는 것도 좋아하시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되게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그게 제가 닮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30년까지는 사람들한테 베풀고 도우면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상처를 받고 나서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닌가. 너무 내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부담을 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를 찾기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됐거든요. 좀 떨리는데. 예. 찾기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을 제가 계속 동영상으로 너무 많이 봤는데 멘탈이 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교수님만의 꿀팁과 그리고 제가 지금 저를 찾고 있는데 교수님이 정말 진실한 교수님의 모습을 찾았었다면 그 진실한 교수님의 그 모습을 찾는 그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31살이시라고요? 네.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저 혼자 왔습니다. 근데 31살에 되게 좋은 그것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생활의 철학. 첫 번째는 가깝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가까워지려고 이분에게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느낌이? 네? 뭐라고요? 근데 왜 눈은 원해요? 지금 눈은 이렇다고요. 부담스러워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여성분께 가까이 가서 이 여성하고 전 멀어져 버렸어요. 그쵸?
제가 이만큼 가까이 간 거리치고 이 여성분은 마음이 저 뒤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불편하고 어색하다고요. 그러면 엄청 멀어진 거예요. 자, 가까워져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돈을 얼마 도와주고 얼마나 자주 도와주냐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손을 잡을 수 있고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사람이 필요한 거를 잡을 수 있는 그 적정한 거리의 도움이 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쩌면 너무 많이 우리 막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제 경우도 그렇지만 그런 경우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 대부분은 내가 절대적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을 못 받고 방치된 사람. 그 사람이 계속 자기의 영혼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근데 이게 과거로. 예.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피드백을 안 주면 갑자기 너무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와줘야 할 사람은 사실은 내 내면 안에 있는 나다. 근데 이제 도와줌이라는 것은 뭘 자꾸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와 적정한 거리를 한번 해봐라. 근데 이거는 절대 한 번에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실험하시면서 그 거리를 찾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꿀팁이라는 거는 포기하지 마라. 지금 잘하고 있다. 울려고 한 게 아니라 트림이 나와서 그랬어요. 지금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고민이고 적정한 시기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용기 있게 잘 나섰고 아까 질문을 하신 것도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잘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보고 멘탈이 강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인간은 항상 극단적인 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전 B형이에요. 포프리 사장님도 B형이죠. B형들 아시죠? 어떤 놈들인지. 여자들이 매우 기피하는 남자죠. 그런데 저는 약간 되게 진취적이었다가 어느 날 너무 A형보다 훨씬 A형 같은 기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게시판에 댓글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동굴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제가 페이스북 하다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친구 신청을 이렇게 하셨는데 친구를 신청하면 그분들이 메시지도 보내고 뭐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수천 명이 되면 제가 일일이 정성껏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분들이 훅 이렇게 돌아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친구 신청을 안 받았는데 어느 날 이게 무슨 오류가 났는지 친구들이 다 한꺼번에 거절이 되어서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친구를 거절했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조금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가 일일이 거기에 다 답변을 하기도 그렇고 너무 상처가 되니까 제가 그날로 아예 페이스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SNS를 안 하려고요. 제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죠. 만약에 되게 멘탈이 강했다면 저는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계속 하고 뭐 소식도 올리고. 걔가 그걸 보면서 참 내가 소심하고 그렇게 강한 소유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신 대로 늘 강하지 않다. 근데 만약에 제 강함이라고 느껴졌다면 그건 뭐냐면요. 어떤 사랑이나 자기 확신 같은 거예요. 네. 그게 반작용으로 되게 강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강하다 약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이 사랑하는 게 생기면 그게 자기에 대한 사랑이든 삶에 대한 그 사랑이든 생기면 아주 스트롱해질 거예요. Be strong. 근데 선생님 손가락 이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이건 좋은 뜻이죠? 이거 어떤 뜻이에요? 미국에서? 예? 좋은 뜻이에요? 근데 왜 기분이 나쁘죠? 가운데 빼고는 다 좋은 거래요. 가운데 빼고는 다 좋은 거래요. Be strong. 기분 어때요? 좋죠?
실제로. 잘 되실 거예요. 네. 얼굴에 좋은 기운이 더 퍼지실 겁니다. 저희가 한 5년 가까이 수백 번 포프리쇼를 했는데요. 좋은 일들이 늘 많았지만, 전 특별히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